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악마의 재능을 넘어선 그냥 악마 그 자체, 조이 바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조이 바튼은 거칠고 투쟁적인 플레이 때문에 대부분 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는 섬세한 패스 능력과 킥 능력을 지닌 공격적인 성향이 짙은 미드필더였습니다. 볼을 소유하고 전진시키는 능력이 탁월했는데요. 불같은 성격만 아니었더라면 더 높은 레벨의 선수로 성장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조이 바튼의 불같은 성격은 그가 태어난 리버풀 외곽 지역에 위치한 슬럼과 휴이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위험하고 거친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성과를 지닌 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부모님의 이혼이란 사건도 겹치면서 평탄치 않은 성장기를 겪은 조이 바튼은 다행히 할머니의 엄격한 훈육 속에서 축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맨시티 구단에게 스카웃되어 이후엔 케빈 키건 감독의 선택을 받아 2002년 20살의 나이에 프로 데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맨시티는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는 정형적인 하위권 팀이었기 때문에 조이 바튼은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중원에서 투쟁적인 플레이와 뛰어난 패스 능력을 자랑했고 어느샌가 맨시티의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2004년에 접어들며 여러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 먼저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2군 선수인 제이미 텐디의 눈을 담배로 지져버려 6개월 주급정지와 4주 주급 몰수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알려진 금액은 약 1억 1천만 원으로 이는 어린 그에게 정말 큰 금액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에버튼의 소년을 폭행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조이 바튼을 쉽게 매각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없으면 중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조이 바튼의 폼이 어느 정도였냐면 뛰어난 활약을 인정받아 2007년 2월엔 3사자 군단의 부름을 받았고 램파드와 교체 출전하며 대표팀 데뷔에도 성공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이는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뛴 대표팀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맨시티 구단이 마침내 그를 매각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바로 2007년 4월 조이 바튼이 팀 동료인 오스만 다버를 훈련 도중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스만 다버는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나중엔 조이 바튼을 고소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참다 못해 분노한 맨시티는 그를 쫓아내듯 곧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이 바튼 또한 더 이상 맨시티에 머물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그와 맨시티와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2007년 그는 하나 약 115억 원의 뉴캐슬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5년에 주급은 무려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며 구단은 그에게 등번호 7번을 부여했습니다. 조건만 봐도 뉴캐슬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샘 엘러다이스 체제에서 대대적인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던 뉴캐슬은 조이 바튼까지 합류하면서 상당히 탄탄한 스쿼드로 변모했습니다. 조이 바튼의 경우 중원 지역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이며 팀이 시즌 초반에 순항에 나가는 데 기여했는데요. 하지만 뉴캐슬은 더비 카운티와의 경기를 기점으로 점점 부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문제로 지적된 공격진의 빈공이 부진의 이유로 꼽혔으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폭행 사건으로 구치소에 감금된 조이 바튼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조이 바튼은 리버풀 시내에서 시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5경기에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뉴캐슬은 1무 4패를 기록할 정도로 부진했는데요. 다행히 뉴캐슬은 막바지에 반등에 성공하며 리그십 2위로 겨우겨우 잔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이 바튼이 이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처벌을 받으면서 새 시즌을 앞두고 철창행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어 동료들과 팀워크를 제대로 다지지 못했고 게다가 복귀 후엔 여러 부상을 당해 오랜 기간 팀을 이탈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는 리그 막바지 35라운드 리버풀전을 통해 다시 한번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조이 바튼은 이날 사비 알론소에게 정말 거친 태클을 범하여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앨런 시어러 감독이 조이 바튼에게 깊은 태클을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주문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시를 어기고 퇴장까지 당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라커룸에서 퇴장을 당한 조이 바튼과 앨런 시어러 감독 간의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이때 그는 앨런 시어러에게 욕설을 퍼붓게 되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뉴캐슬 버려지는 조이 바튼의 무기한 출장 금지 징계와 법적 분쟁까지 예고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이 바튼이 꼬리를 내리고 시어러에게 먼저 사과하며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뉴캐슬은 좋지 않은 성적으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조이 바튼은 강등의 주범으로 꼽히며 팬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듣게 되죠. 이로 인해 뉴캐슬은 강등과 함께 그에게 방출 통보를 하였으나 조이 바튼은 미안함이 있었는지 뉴캐슬의 승격에 기여하겠다며 잔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즌에 그는 부상으로 오랜 기간 이탈하여 승격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케빈 놀란과 신성 앤디 캐롤의 대활약으로 뉴캐슬은 곧바로 재승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맞이한 새 시즌, 조이 바튼은 부활에 성공하며 앤디 캐롤, 케빈 놀란과 함께 뉴캐슬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즌 중반에 앤디 캐롤이 팀을 떠나며 전력이 급감하긴 했으나 승격 첫 시즌을 12위로 마무리하며 잔류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구단의 선수 영입 정책과 팀 분위기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구단주에게 찍혀버렸고, 앨런 파듀 감독 또한 카바의 중심의 팀을 꾸리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우게 되면서 그는 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맨유, 아스날, 맨시티, 토트넘, 아스톤빌라 등 많은 구단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조이 바튼의 경우 이전부터 잉글랜드 대표팀 승선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선 가능성이 높은 빅클럽에 진출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빅클럽으로 이적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그는 2011년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했습니다. 조이 바튼은 이적과 동시에 주장으로 임명되어 팀을 이끌었습니다. 미드필드 전 지역에서 뛰며 QPR의 잔류를 이끌고자 고군분투했는데요. 그렇게 리그 마지막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두고 최종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날 맨시티와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크하고 있던 테베즈의 얼굴을 팔꿈치로 쳐버린 것이었죠. 게다가 아구에로를 니킥으로 찍어버리고 콤파니에게도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계속해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QPR이 강등된다면 누가 봐도 범인은 조이 바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 같이 잔류 경쟁을 펼치던 볼튼이 최종전에서 비기는 바람에 QPR이 승점 2점 차로 잔류에 성공하면서 조이 바튼의 퇴장은 상대적으로 묻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이 경기의 징계로 무려 12경기 출장 정지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되어 QPR은 그를 매각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마르세유로 한 시즌간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이 바튼은 마르세유에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뛰며 마르세유의 약진에 크게 기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럽클럽 대항전에서도 뛰며 높은 수준의 축구를 경험해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팀이 리그 2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냈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자 잉글랜드에선 일제히 그의 활약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잉글랜드를 떠나 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팬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오로지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좋은 활약으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었죠. 이렇듯 조이 바튼은 QPR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주급을 반으로 깎아서라도 마르세유에 남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지만 당시 강등된 QPR은 단호하게 그를 복귀시켰습니다. 이후 조이 바튼은 QPR에서 팀의 재승격을 이끌었고 곧바로 벌리로 이적해 또다시 승격을 이끄는 등 승격 전도사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로 이적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자 했는데 이곳에서 그동안 잠잠했던 불같은 성격을 드러내며 다시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더니 인터넷 불법 베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벌리가 그를 단기 영입하여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는 있었지만 불법 베팅을 무려 10년간 1260번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18개월 출장 금지 징계 및 벌금형 선고를 받아 자연스럽게 현역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이 바튼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카사노와 발로텔리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인데요. 놀랍게도 현재까지 아나무인적인 태도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조이 바튼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